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중입니다. 6월 9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여전히 좋습니다. 양시장 모두 판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 자금이 지금 유입되고 있고요. 국내 기관들도 그동안에 좀 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반등하면서 전체 시장이 모처럼 이렇게 확 달아오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제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1.55%, 2,855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2,200부터 올라온 거를 따지면 600포인트 넘게 단숨에 이렇게 올려붙었습니다. 최근 한 며칠간만 따졌을 때도 2,600 넘은 지가 엊그제거든요. 한 3, 4일 만에 지금 2,855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가는 시장이다. 그만큼 외국인들 수급이 대량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당분간은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유는요, 외국인들이라는 게 예전부터도 그랬습니다. 한번 매수 우위를 하기 시작하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산다는 얘기죠. 항상 한두 달 정도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주는 경향이 있는데,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팔자 위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상승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이 플러스 1.06%,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못합니다. 그렇지만 코스닥도 여전히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다. 네, 다음은 이제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의 힘, 에너지, 활기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돈들이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거래대금만 유지가 되면 시장은 믿고 들어가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거래소가 13조 6천억입니다. 어제 13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제 12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한 10여일 동안은 그 전에 비해서 한 3, 4조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거래대금이. 요게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같이 가세하면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특히나 이제 대형주,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올리면서 시장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거래대금만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요, 시장 에너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을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은 거래소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7조 5천억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 7조 5천억이면 그렇게 나쁜 그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보면요, 대형주가 됐건 중소형주가 됐건 수익률이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중소형주들 조금 실적이나 재료가 뒷받침되는 주식들은요, 외국인들이 돈이 들어오고 나서 그 돈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몰리면서 수익률은 오히려 더 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 것도 좀 유념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대표 종목 위주로 이렇게 강하게 매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한 380만 주 매수 우회했는데요, 완전히 패턴이 바뀌었죠. 그동안에 쭉 팔기만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 그래프 보시면 아마 최근 시장 강세가 그림으로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신고가 내고 나서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죠. 여기를 이렇게 힘있게 뚫고 나서 2,800, 2,900, 아마 3,000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매물이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요, 저는 오늘 2,850 왔는데 여기 한 3일 만에 올라온 거거든요. 3,000도 아마 단숨에 이렇게 올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인데 매물이 별로 없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렇게 사기만 하면 지수가 대폭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거래 대금이 6조, 7조, 8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다가 최근에 12조, 13조, 14조까지도 이렇게 거래 대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이런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이런 지표는요, 매물 나오는 걸 다 받아준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는 개인들 지금 매물이 최근 한 3, 4일 동안에 한 4, 5조 정도 개인들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거를 개인들 매물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큰 장은 항상 개인들은 물건을 외국인들이 받아서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더라. 이게 이제 대세 상승장 초기 국면에서 나타나는 시장인데, 이번에는 지수가 워낙 가파르게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요. 저는 기술적으로는 한번 숨 돌리기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쩌면 장중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바쁘면 장중에 이렇게 밀렸을 때 참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아침부터 종가까지 분봉을 한번 이렇게 보죠. 아침부터 종가까지 밀리지 않고 이렇게 매수 우인데, 장중에 이렇게 훅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아침에 이렇게 높게 올려붙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죠? 아침에 이렇게 들어와서 올려붙고 나서 밀리지 않고 매수가 단단하게 이렇게 버텨주는, 오늘도 그런 패턴이죠. 전체 흐름으로 보면 최근 한 3, 4일 동안 계속해서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올라붙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아침에 들어와 사면 바로 그날 이익이 나는 그런 패턴인데요. 그만큼 최근 시장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다. 매수 기회를 노리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쭈뼛쭈뼛 보기만 하고 못 샀을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장중에서 깊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제 그런 경우는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악재들이 돌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시장을 흔들 때, 그럴 때 그동안에 못 샀던 그런 종목들을 좀 과감하게 들어가 보는, 수급을 믿고 들어가는 거죠. 재료보다는 수급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악재가 나왔을 때 수급을 믿고 과감하게 한번 대시해 보는 그런 그 매매 패턴이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여전히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9,400억, 코스닥에서 1,500억 매수했습니다. 그럼 한 1조 1,000억 정도. 그러니까 매도를 제외한 매수 우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수 규모는 상당히 컸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1조가 넘게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는데, 최근 추이를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추이를 이렇게 보면 요 며칠 동안 지수가 근 한 300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한 4일 동안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6월 2일 날 1,100억, 6월 4일 날 1조 1,000, 6월 5일 날 1조, 오늘 9,400억이니까 1조라고 봤을 때요. 요 며칠 동안 한 4조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하면서 요 물건들을 또 개인들이 다 줬다 이런 얘기인데요. 개인들이 좀 섣부르게 판 것도 있죠.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 우위한 거는 이제 요 며칠 한 4조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도 우리 상법 개정 이 관련해서 기대감 때문에 돈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작년 초에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상법 개정이 무산이 되면서 작년 하반기에 돈들이 한 12조 빠져나갔습니다. 엄청 빠져나간 거죠. 또 금년 초에 이제 4월 달까지, 더구나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한 11조 가량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4월까지 따지면요, 한 23, 4조가 이렇게 일거에 돈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2200까지 갔던 겁니다. 그러다 지금 이제 2850까지 왔는데, 요 며칠간 한 3, 4일 동안에 4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턴을 보면요, 이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돈들이 들어왔다가 안 한다 그러니까 빠져나갔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급하게 한 4조가 들어오면서 2600에서 2850까지 단숨에 이렇게 올려붙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강한 장이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도 미처 이렇게 사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럴 때는 자기가 가진 종목을 팔지 말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장중에 좀 흔들어도 장중에 조정받고 이렇게 바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시장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죠. 오늘 또 외국인들이 1조 이상 사지 않습니까? 밀리면 물건들을 다 이렇게 뺏어간다 이런 생각으로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아주 큰 흠이 없는 종목이라고 그러면 버티고 좀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개인들 고객 예탁금이요. 지금 60조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3,300포인트 이렇게 아주 강세장일 때 70조 가까이 왔던 것 같아요. 지금 60조도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돈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개인들은 좀 팔고 있는 요 수급 구조가 제가 보기에는 좀 못마땅한데요. 항상 그 대세 큰 장이 왔을 때 외국인들한테 그 물량들을 많이 떠넘긴 상태에서 개인들이 물건을 뺏기고 나중에 아주 아쉬워하는 이런 국면들이 많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어제도 그렇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주식을 쉽게 팔 때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갈 수도 있다. 이후 이제 말씀드리면요. 아마 그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던데요. 지금 우리 PBR 그러니까 그 기업의 어떤 자산 가치가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한 0.8이니까 80%밖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 1이 원래 그 정상적인 건데, 근데 이제 상대 그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주요 국가들 PBR 보면요. 보통 2가 넘거나 2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하다못해 중국 같은 경우도 거의 2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마 그게 정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게 아직 그 반영이 좀 덜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지주사들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우리 지주사들 지금 PBR이요. 0.3에서 0.5, 기껏해 한 0.6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 두세 배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은 PBR 가지고 주가를 봐야 된다. 예전 한 20년 전에 우리 외국인 투자 그 개방을 했을 때 그때는 퍼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PER 혁명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대폭 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서 강남에서 아주 스타가 됐죠. 지금의 이제 미래에셋이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번 이제 PBR 혁명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어떤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 좀 주목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어제 1% 올랐죠. 나스닥이 이렇습니다. 1.2%. 그러니까 다들 최근에 모양은 좋지만 앞에 고점을 넘기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비교하면 엄청 차이가 나죠. 예전에는 작년만 해도 미국 시장 올라갈 때 우리 시장이 버벅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시장 상승률이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P 500도 이렇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오늘 니케이 일본 시장입니다. 일본 시장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시장 대비하면 앞에 고점도 아직 넘기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대만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유럽 시장에서 가장 강했는데요. 우리 시장하고 비슷하지만 강도로 봤을 때 우리 시장보다는 조금 더 약한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올랐다가 최근에 우리 시장 대비했을 때는 좀 약한 편이다. 프랑스도 비슷합니다. 상해 플러스 0.3,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1%. 중국 시장도 글로벌 시장하고 이제는 흐름을 같이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주요 종목 보면요. 지금 보이는 요게 그 해외 그 시간외 거래입니다. 미국 시장. 보합 정도 되죠. 일부는 플러스가 약간 나 있고 일부는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2, 그러니까 약보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은 약보합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체 이렇게 보면 애플이 플러스 0.1%, 테슬라가 마이너스 0.35%. 테슬라가 지금 트럼프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하락은 좀 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외에서는 마이너스 0.32%입니다. 하루에 한 14%까지도 이렇게 빠졌던 주식인데요. 머스크가 이제 약간 그 좀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양을 보이면서 주가가 하락은 좀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플러스 0.4%. 그래프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하이닉스 그래프를 그대로 갖다가 따라가고 있다.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모양이겠죠. 어쨌든 두 그 기업은 흐름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닉스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드리면요. 작년에 우리 그러니까 100대 기업들, 주요 100대 기업들 영업이익을 다 합치면요. 한 150조 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1위한 기업이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21조 영업이익을 작년에 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만 해도 4.6조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1위를 했다. 삼성전자가 당연히 1위를 할 걸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한 12조니까 SK 하이닉스 비교했을 때 절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분발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하는 건 아니죠. 가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스마트폰도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보니까 500만 주 넘게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는 외국인들이 강하게 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바이코리아 성격이 강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그 테마는요. AI 그 중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더전 비전. 항상 대장주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장 노릇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어찌 보면 AI 관련해서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죠. 오픈 AI하고 지금 협력 관계에 맺어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가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옥도 갔다 오고 그랬죠. 최근에는 아마 나온 걸로 아는데요. 그랬다가 최근에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그런 대로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봉이 크게 나면서 카카오 계열사들이 다들 좋았죠. 카카오 엔터를 그동안에 이제 상장한다 그래가지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게 아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엔터를 갖다 팔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팔면 카카오로 한 10조 정도 돈이 들어오게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아마 그런 허재거리가 주가에 조금 반영이 돼 있지 않나. 이제 그것도 있고 AI 시대를 맞이해서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카카오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주봉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한 4년 정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죠? 근데 카카오는 추억의 주식입니다. 저한테는. 제가 주식하면서 가장 기분 좋게 매매했던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10만 원대 정도에 사서 한 7, 8배 이익을 많이 냈던 그래서 제 그 아는 분들 돈을 많이 벌어줬던 그런 주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이렇게 양봉을 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주봉이기 때문에 아주 길게 보는 그 그래프죠.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강세장은 일봉을 보지 말아라. 주봉을 봐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세장에서 일봉을 보게 되면 좋은 종목을 절대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봉을 보면 워낙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겁나서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주도주를 항상 놓치게 되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요. 카카오가 아주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주봉을 보게 되면 이 정도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싹이 살짝 돋아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를 제가 비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종목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PBR이 워낙 낮은 지주사들 이런 것들도 지금 일봉 보면은 못 따라 들어갑니다. 주봉으로 보면 또 그런 대로 가격이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좀 손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봉도 참고해서 이렇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AI 관련해서 말씀드리다 카카오 얘기가 길었는데요. 더전 비전이 저는 이제 대장주다고 추천을 드렸는데 재미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도 좀 민망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기대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전 비전 하나가 아니고 AI 소프트웨어 종목 전체가 그룹으로 이렇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 공약 관련주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죠. 이쪽이 한 10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제라도 집중적으로 이쪽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더전 비전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셀바스 AI 같은 것도 지금 국내 1호 인공지능 그 전문 기업이거든요. 인공지능. 여기는 이제 음성인식, 필기인식, 영상인식 이런 것들 하는 기업인데요. AI 핵심 기업이다. 금년에는 이제 대폭 흑자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봉으로 보시면 모양이 어떻습니까? 바닥을 이렇게 이어보면요. 요 바닥만 되면 좀 반등해지는 맛이 있죠. 이번에도 이렇게 바닥에서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같아요.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하고 같이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셀바스 AI도 실적 면에서도 금년에는 또 기대해 볼 만하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초거대 언어 모델이죠. 루시아라고 그래서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상품으로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프 보면 요 며칠 동안 대량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쫓아가기가 조금 두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신고가가 나면서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신고가 나면서 그 위로는 이렇게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봐서 좀 두려우면 주봉을 같이 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더전 비전, 카카오, 셀바스 AI, 솔트룩스, 또 플리터 이런 것도 거대 언어 모델 관련해서 빅데이터 관련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12%, 셀바스 AI가 7.6%, 코난 테크놀로지가 10%, 카카오가 특히 16%, 더전 비전이 5.6% 올랐습니다. 이런 게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일관되게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전체 주식들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더전 비전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특별했던 거는 카카오입니다. 계열사들도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이제는 한 5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계열사가 한 200개 정도 됐다가 지금 한 100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몸집을 이렇게 가볍게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구조개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조금 카카오를 이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줄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단골로 말씀드리는 종목 SPG 오늘 약간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저는 로봇주는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을 항상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SPG도 그렇고 이렇게 장중에 하락세가 좀 깊을 때 좀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한 절반 한 50% 조정을 받았습니다. SPG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질 때 좀 들어가면 되는 종목. 지금 AI 오늘 그 소프트웨어 쪽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도 한 50% 빠졌다가 지금 바닥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빠져 있을 때 로봇주들도 조금 들어가서 좀 그 길목을 좀 지키고 있으면 어떤가 그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이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루하루 이렇게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엔터주 가운데서도 하이브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BTS가 완전체로 활동을 재개한다. 아마 오늘 내일 아마 그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하이브 말씀드리면서 뭐 관세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그런 거를 극복하고 유일하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하이브 BTS가 다시 이렇게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하이브는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그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 앞에 이렇게 신고가를 힘있게 뚫었죠. 그러죠. 요 앞에 신고가도 뚫었지만 이번에 전 고점도 이렇게 힘있게 오늘 뚫고 양봉이 나 있습니다. 그 위로 이렇게 보면 매물이 굉장히 짧죠. 저 매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급에서 몸이 가벼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재료하고 수급이 같이 호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하이브는 그동안의 시장이 좋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준 그런 종목입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이다 이런 얘기죠. 원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여전히 그 구성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수익을 내고 있고 또 스타들이 꾸준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하이브는 앞으로도 성장성에서 다른 엔터즈 못지않게 꾸준히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마 그런 기대감들이 좀 이렇게 작용했지 않나. 그래서 요거 이제 가지신 분들 저한테 물어보는 그 분들이 꽤 있는데요. 하이브 팔아도 되느냐 그러는데 저는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BTS 이 호재가 굉장히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팔지 말고 가지신 분들 좀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어제 어떤 분이 KH바텍 구독자 한 분이 KH바텍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요. 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다 좋습니다. 이제 삼성에 납품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그 힌지 이쪽 관련해서 판매 단가도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요 힌지 그 기술이요 전장에도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로봇에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에만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그 쓰임새가 훨씬 더 확산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 점에서 성장성을 좀 믿어도 된다. 아주 소형주지만 어떤 분이 좀 물어보시길래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래프 보면 요 앞에 딱 고점 지금 다 있습니다. 근데 요 가격대가 지금 매물 집중대예요. 여기 벗어나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매물이 거의 없네요. 그죠? 지금 가격대 넘어가면요.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실적이나 그래프로 보나 여러 가지 구색을 다 갖춘 그런 종목이다. 조그만 종목이지만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나면 대형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크게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좋아 보이는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이렇게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은요, 말이 필요 없죠. 2280포인트에서 오늘 2867포인트까지 두 달 동안 근 600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렇게 급하게 크게 오른 시장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외국인들 매수세도 아주 강하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최근 며칠 동안에 외국인들이 근 4조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들어온 경우도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요 며칠 계속 1조 이상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가 수급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에 2024년에 보면요. 전반기에는 그러니까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작년 하반기에 돈들이 한 12조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면서 이렇게 매도하고 그렇게 나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금년 4월까지 또 관세 이제 트럼프 당선 뭐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또 한 12조 가량이 외국인들이 팔고 나갔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매도가 강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해가 안 되는 한 1년 기간 동안에 근 한 23, 4조가 일거에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며칠간, 최근 며칠입니다. 정권 교체가 되고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요 며칠간 한 4조 넘게 돈들이 급하게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이 2600에서 2700, 2800, 오늘 2850 여기서 더 오르면 2900 넘어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3000이라는 게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주 가깝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 봐야 지금 PBR로 따지면요. 1이 안 될 겁니다. 0.8에서부터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한 0.9나 지금 기껏해야 그 정도일 겁니다. 근데 해외 주요 기업들 보통 한 2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은 충분히 더 올라갈 그런 자격이 있는 시장이다. 지금 지주사들 지금 많이 올랐다고는 그러지만 지금도 PBR로 보면 한 0.5, 6 이 정도입니다. 1만 가더라도요. 지금 가격보다 한 2배는 더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제 생각에는 조정을 받을 때 얼마나 조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을 받을 때 그럴 때 지금까지 못 사셨다고 그러면 그럴 때 좀 과감하게 좀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들이요 한번 이렇게 사면요 팔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 달 내지 두 달 지속적으로 삽니다. 팔 때도 한두 달 이렇게 거의 한 반년 걸쳐서 이렇게 팔았죠.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걸 가만히 있을 때 더구나 작년 말부터 금년 4월까지 20조 넘게 돈이 나갔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제 한 4조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저는 많이 들어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 종목으로 이렇게 매수가 붙지만 이 돈들이 결국에는 골고루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올랐다고 그래서 멀쩡한 주식을 쉽게 팔아버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조금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